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입니다. 보통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장치를 여러 개로 나눠서 동작시키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장치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공유 자원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는 넓은 의미로는 컴퓨터 자원에 대한 추상화를 의미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상화는 자원, 가상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자원 가상화라는 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스토리지 볼륨이라든가 또는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가상화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가상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상화는 저장 장치나 서버, 네트워크 등의 IT 자원을 가상으로 묶어서 풀 형태를 갖춰서 형성해서 이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작업은 자신의 단말기로 하면서도 데이터는 이제 작업자의 단말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하거나 그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상화 기술의 주요 요소로서 볼 수 있는 게 서버 가상화와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서버 가상화는 여러 가상 머신을 단일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가상화는 물리적인 스토리지 자원을 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SDN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자원을 유연하게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상화 기술의 효과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가장 좋은 건 자원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고 비용이 좀 절감되겠죠. 그리고 또한 예기치 못한 트래픽이나 이런 장애에도 유연하게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두 번째 요소로서 컨테이너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 또는 컨테이너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그 애플리케이션과 그 종속성을 패키징해서 일관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도커와 쿠버네티스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이 바로 이식성과 확장성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면서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기술입니다. 말씀대로 장점이 바로 이식성이고요. 그리고 빠른 배포와 스케일링, 그리고 리소스 효율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도커는 컨테이너의 생성과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분산 및 확장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관련 기술로 분산 파일 시스템 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분산 컴퓨팅에서는 독립적인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인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용량 데이터들에 대한 빠른 처리 속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때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산 컴퓨팅과 오토스케일링에 더 많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기술이 바로 이 분산과 확장 기술이 되겠습니다. 분산 컴퓨팅은요, 여러 시스템의 작업을 분산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자원을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탄력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확장 기술의 가장 큰 예가 바로 아파치의 하둡이 있거나 또는 구글 클라우드 빅테이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사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요소 네 번째는요. 클라우드 관리와 모니터링 기술을 들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자원의 상태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주요 기능이 바로 성능, 그러니까 모니터링 성능을 그러니까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용도 같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자원의 어떤 상태나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애 예측이나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관리에 주로 쓰이는 솔루션들이, 예를 들면 뭐 AWS의 클라우드 와치 또는 아주로 모니터, 아니면 뭐 또 구글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드 파티 도구로서 뉴 렐릭 같은 것들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리소스를 우리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에 같이 항상 따라오는 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위험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특히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 활용되는 보안 기술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증 및 권한 관리나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같은 이런 다양한 보안 기술을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와 규제 준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는 주요 기술이 바로 저장 및 전송 중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암호화와, 그리고 사용자 권한 제한.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아이디와 접근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아이디 및 IM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보안으로는 그냥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디도스 방어나 방화벽일 거고요. 그리고 위협探지는 요즘에는 AI 기반으로도 침입 탐지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런 AI 기반의 침입 탐지 기술을 보완하고 이제 보안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들어가는 기술이 이제 TLS, SSL이나 이제 클라우드 보안 게이트웨이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또 하나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 및 AI 머신러닝을 통합했다라는 건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빅데이터와 AI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얘기합니다. 역시 이렇게 쓰는 툴이 많이 쓰여지는 게 이제 하둡과 스파크가 있는데, 주로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또한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AI 머신러닝 모델에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활용한 사례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주로 예측을 한다거나, 또는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나 자동화된 그런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한 기술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데이터 전송 및 연결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 네트워크 기술에 활용되는 주요 요소가 SDN, 그리고 그러니까 VFN, 그리고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SDN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다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관리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가상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앞에 버추얼이 붙거든요. 근데 이 VLAN이나 VXLAN 같은 이런 네트워크 분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하 분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분산으로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활용되는 기술이 이제 오픈플로우나 또는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것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스토리지 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보통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해서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산 스토리지 기술의 특징이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복제나 중복을 좀 많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확장 가능한 저장 용량을 좀 많이 보유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보유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확장 가능한 저장소 용량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주요 기술 요소에 쓰이는 게 이제 블록 스토리지나 뭐 파일 스토리지 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볼 수 있는데,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일 스토리지는 파일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에 활용될 수 있는 대용량 비전용 데이터로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HDFS 같은 뭐 분사 파일 시스템이나 또는 셉, 뭐 보통 이제 셉에 많이 저장합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셉도 있고 또는 아마존 S3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요소를 같이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프로바이더를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래서 주로 활용되는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AWS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06년에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설립을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지금까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계속 이제 이 그 네트워크나 이런 스토리지 또는 그에 대한 기술들을 계속 넓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는 뭐 아이아스나 파스, 사스 같은 폭넓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고성능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리전 네트워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 서비스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EC2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EC2 같은 경우는 가상 서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EC2가 있고, 그리고 뭐 람다 같은 것들, 그래서 아니면 뭐 S3 스토리지나 또는 RDS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많이 활용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이제 설립을 했고요.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과의 강력한 그 통합이겠죠. 그래서 워낙 이게 연동이 잘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윈도우즈 환경하고도 굉장히 연동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AI와 그리고 머신러닝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 예를 들면 아주르 버추얼 머신이나 또는 뭐 아주르 SQL 데이터베이스, 뭐 아니면 아주르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GCP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 GCP가 뭐냐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구글에서 이 GCP를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도구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력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및 오픈소스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GCP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굉장히 친근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표되는 서비스들이 뭐 컴퓨터 엔진이나 또는 빅쿼리 또는 클라우드 AI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네, 바로 아시아 시장,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특히 이 알리바바의 장점은 뭐냐면, 전자상거래 플랫폼과도 굉장히 연동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특히 비용에서는 상당히 글로벌 서비스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효율성을 높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 알리바바에서 보여주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뭐 엘라스틱 컴퓨트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보통 우리 EC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ECS나 또는 뭐 알리바바 AI 같은 이런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주요 사업자를 좀 볼까요? 자, 국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는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클라우드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또는 NHN 클라우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의 생태계와 통합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뭐 클라우드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게임 미디어에 특화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AI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오래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KT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있죠. KT에서 2022년에 KT 클라우드로 따로 독립을 했고요. 사실 KT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한국 내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기반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 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버나 네트워크,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IoT 플랫폼 같은 것 등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코로케이션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S에서도 역시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제조나 유통산업에 특히 최적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점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얘네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안이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주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ERP라든가 또는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함께 또 NHN 클라우드를 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전에 그러니까 구 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전에 토스트라고 불렸던 게 이제는 NHN으로 불려지게 됐고요. 게임이나 쇼핑몰 등에서의 그런 특정 사업군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그 NHN 클라우드가 글로벌 서비스에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 동남아에서 되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서비스가 이제 게임 서버 관리라든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클라우드 컨테이너, 그리고 이제 A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G CNS, 그리고 카카오 클라우드, SK CNC, 그 다음에 한컴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특히 LG CN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얘네들도 사실은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 주로 제조나 금융 등의 이런 클라우드 전략을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출발한 형태이긴 한데, 가장 강력한 점이 카카오 생태계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AI 기반 음성이나 자연어 처리 서비스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주요 서비스가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를 활용한 그 협업 도구, 그리고 클라우드 컨테이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가비아,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 더존 비즈온,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을 본다면, 특히 이제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용 클라우드 및 웹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AWS 파트너로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업을 상대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더존 비즈온인데,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공공에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더존 비즈온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점이 뭐냐면 회계나 ERP 솔루션과 연계된 사스와 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주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산업에 특화됐다라는 거죠. 그쵸? 금융이나 제조, 게임, 이런 공공사업 등에서 그 안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공과 그 다음에 민감 데이터 관리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글로벌 시장 전망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프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2028년까지 USD 달러로 390.33 빌리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2021년에 그 USD 76.43 빌리언에서도 급격히 중간한 수치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코비드19 팬데믹 이후로 인한 그 이후부터,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원격 근무가 확산이 되면서도 더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다양한 산업에서 클라우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금융이나 헬스케어, 제조업 등에서도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AWS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이들 시장 점유율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도 변동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AW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또 한쪽에서 특히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도 점유율을 굉장히 확대해 가고 있죠. 근데 그 기저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또한 이제 IBM과 오라클과 같은 전통적인 IT 기업들도 클라우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어서 아마 이에 대한 점유율도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트렌드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AI 머신러닝 방법론이나 또는 이제 발달하고 있는 기술들이 워낙 빠르게 되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의 주요 트렌드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랑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해서 특정 클라우드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해서 각 제공자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업들이 어,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를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한 모델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상에서 관리하면서도,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다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플랫폼을 모두 다 구성하면서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하면서도 또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특히 생산 라인 데이터 처리나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및 예측을 결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데이터 생성 지점 근처에서 데이터 처리나 지연 시간 감소와 실시간 처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5G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엣지 컴퓨팅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산업 자동화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그 개념과 그리고 주요 기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이제 주 사업자와 그리고 주요 서비스 그리고 이제 향후 발전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